이 28이라는 숫자는요, 저희 회사에서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의 개수입니다. 국내에선 12가지 정도 판매하는데요. 저희는 해외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회사다 보니까요, 각 나라에 맞춘 그런 김치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. 그렇다면 이 320이라는 숫자는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28가지의 김치를 담그기 위해서요, 저희 회사에서 내놔왔던 신제품들의 개수입니다. 근데 그 신제품들이요, 하루 만에 뚝딱 나왔던 것들이 아닙니다. 며칠씩, 몇 개월씩 고민하고 손님과 고객과 만나서 이런 그 테스트도 거친 제품들이었는데요. 정작 시장에 내놨을 때 별 이런 호응들이 없어서 이렇게 접은 사업들이었습니다. 하지만요, 저는 이 28가지보다 이 292가지의 제품들에 더 마음이 많습니다. 비록 가슴 아프게 쓰레기통에 버려야 했던 저의 자존심이긴 했지만요, 이 292가지의 이런 버려진 제품들 때문에 제가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확률로 제가 신제품을 출시하는 데 있어서 그 확률이 몇 프로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8.7%밖에 안 됩니다. 여러분에게요, 8.7%의 확률이 있는데 무언가를 도전하라고 그러면 하시겠습니까? 하실 수 있겠습니까? 다들 50% 이상, 적어도 100%인 도전들만 하시고 그런 것들이 가장 편하고 성공할 수 있겠다고 생각들 하십니다. 이 8.7%라는 건요, 내가 정해놓은 확률들입니다. 8.7%는 힘들겠지 라는 생각 때문에 아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. 하지만요, 저는 그 8.7%를 보지 않았습니다. 그 나머지를 보았습니다. 그 나머지를 보면서 더 꿈을 키웠고요, 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또 다른 숫자입니다. 이 12, 이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이 12는요, 저희가 2010년도에 확보하고 있던 거래처 개수입니다. 이 12개의 거래처를 확보하기 위해서요, 저는 237군데의 업체들을 찾아다녔습니다. 요즘 인터넷 시대다, 이러시는데, 저는 메일로 거래처에 메일로 이런 제안서를 보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전부 제가 프린트해서요, 일일이 약속을 잡고 찾아다닌 개수입니다. 이 237개라는 거래처에요, 저는 매일같이 손발이 부러터지도록 뛰어다녔습니다. 오늘 아침에 부산에 미팅이 있었으면요, 오늘 밤에는 또 서울에 미팅이 있었습니다. 제가 처음 뽑았던 차가요, 불과 6개월 만에 10만 킬로 이상 탔었습니다. 미친듯이 뛰어다녔고요, 미친듯이 찾아다녔습니다. 그러면서요, 저는 이 거래처들을 만나보니까요, 5.5%의 확률로 이렇게 거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. 근데 이런 5.5%라는 확률이요, 내가 100군데를 갔는데 그중 5군데에서 이렇게 계약을 해준 것이 아니었습니다. 제가 처음 100군데를 간 곳들은요, 저랑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. 그리고 200군데를 갔는데요, 그 중에 단 한 곳도 저랑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. 300군데가 넘어가니까요, 이제 1명, 2명 이렇게 거래처들이 확보되기 시작했습니다. 저를 선택하지 않았던 215군데의 거래처들은요, 저에게 실패를 갖다 준 게 아니었습니다. 그분들은요, 경험이 없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. 저도 그렇게 해서 맛있는 김치를 만들었습니다. 맛있는 김치를 만들었는데요, 저희 회사는 부도이익이었습니다. 왜냐고요? 제가 많은 돈으로 창업을 했던 게 아니었습니다. 700만 원이라는 돈으로 창업을 했는데요, 그 돈으로 창업을 하다 보니까 직원 월급, 전기세, 월세, 물세, 그러면서 가게세 전부 다 밀리고 우여곡절 끝에 조금씩 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이때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었습니다. 여기서 그만둘까? 아니면 계속할까? 수없이 고민하고 고민했습니다. 고민해봤자 아무것도 안 나왔습니다.
밀린 빚이 있었기 때문에요. 저는 그냥 도전하겠다고 선택했습니다. 남들은요, 그냥 거기서 그만두지 왜 계속 사서고생하냐고 말렸습니다. 남들은 저에게 무모하다고 말렸습니다. 하지만 저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그래서 그날부터요, 저는 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. 밀린 월세, 직원 월급을 해결하기 위해서요. 저는 그날 밤만 되면 거리로 나갔습니다. 그 거리에서 할 수 있는 거라고는요, 대리운전밖에 없었습니다.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요. 새벽 3시까지, 4시까지 저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. 그날 밤잠을 안 자가고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요, 하루에 많이 벌면 5만원, 6만원 정도 벌었습니다. 그렇게 5만원, 6만원 벌어서 직원 월급 줬고요. 그렇게 만난 손님들께요, 제가 낮에 담궜던 김치를 샘플로 돌렸습니다. 그 샘플을 드시고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셨습니다. 그 손님들이 저희 고객이 되셔서 많은 매출로 만들어 주셨고요. 또 그렇게 대리운전이 끝내면요, 시장에 나가서 물건을 사서 낮에는 열심히 김치를 담궜습니다. 그리고 쉬는 날이면요, 전국에 있는 시장을 돌며 장에서 장사를 했습니다.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았습니다. 그렇게 해서 많은 고객들을 모았고요. 그렇게 해서 짐치독이라는 회사를 더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. 그러던 중 수백 군데의 납품처를 알아보고 다닐 때요, 100군데, 200군데 다 찾아갔을 때 거절당했을 때요, 한 군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한번 같이 해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. 그곳은 교도소였습니다. 그 교도소를 납품을 받기 위해까지요, 저는 그곳에 매일같이 나갔고요. 눈이 오면 그 마당에 눈을 쓸었고요. 낙엽이 떨어지면 그 낙엽을 전부 다 쓸었습니다. 저는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었지만요, 매일같이 가서 창고 정리를 했습니다. 그렇게 며칠, 몇 달을 다니니까요, 한번 제안서를 내보라는 제의가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제안서를 냈고 결국엔 납품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. 납품계약서에요, 도장을 찍고 나오니까 그날 하늘에선 한방눈이 펑펑 내렸습니다. 하늘도 그동안 고생한 저에게 축복을 해주는 것 같았습니다. 정말 즐거웠고요. 뭐든지 다 해낼 것 같았습니다. 그 눈이요, 그날부터 내리기 시작하더니요, 멈추지 않았습니다. 그 눈은요, 2009년 최고의 폭설을 기록했습니다. 그리고 대한민국의 최고의 한파를 몰고 왔습니다. 시장에는요, 제가 갓김치를 납품을 하기로 했는데 시장에는요, 갓이 하나도 없었습니다. 첫 납품이었고요. 어떻게 해서든 하고 싶었는데 상황이 절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. 거기에서도 그냥 나의 실수다, 실패다 생각하고 그냥 그만뒀다면요, 저는 계속 납품을 할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. 하지만요, 300번이나 도전해서 겨우 하나 따낸 거래처였는데 어떻게 해서든 납품하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전국을 누비며 갓을 찾았어요. 그러던 중 여수에요, 딱 하나의 농장에 갓이 있었습니다. 그 갓을 사려고 하니까요, 그 갓은 일본에 수출 계약이 되어 있는 갓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살 수가 없었어요. 하지만 저는 거기서 그만두고 싶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얼른 가서요,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. 그리고 그곳에, 그 농장에 들여놓고요, 다 뽑으라고 시켰습니다. 한참 뽑고 있는데요, 그 농장 주인이 그곳에 오셨습니다. 그러더니 뭐 하는 짓이냐고 하더니 경찰을 부르시는 거예요. 또 경찰이 오는데 수갑이 저 멀리서 반짝거립니다. 다시 수갑을 차고 경찰서에 가고 싶지는 않았어요. 그래서 그때부터 울며 불며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. 한참을 울고 불며 비니까요, 그 농장 주인이요, 나도 너 같은 아들이 있는데 라는 말로 시작을 하셔서요, 저에게 갓을 팔겠다고 하셨습니다.